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입학했을 때, 그때 당시 이제 좀 떠올려 보면요. 그때가 이제 80년대인데요. 그때 캠퍼스에 좀 앉아 있다 보면은,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 전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문학 전집이라든지, 그래서 뭐 고전 전집 뭐 그런 거를 이제 팔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꽤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친구들이랑 이렇게 좀 앉아 있다 보면 그분들이 와서 뭐 입학했으니까 이건 필수적으로 읽어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은 한 오래돼서 뭐 가물가물한데 그때 당시에 어떤 철학 전집을 아마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돈으로 산 건 아니고 저희 작은 누님이 그때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걸 사고 싶다는 어떤 그런 거를 알고 이제 누님이 사줬던 그런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여러 가지 뭐 그 당시에 20살 정도 되는 그 나이에 그 어려운 철학 책을 읽으면 뭘 알겠습니까? 당시에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요. 그죠? 근데 하여튼 제가 조금 기억에 남았던 것은, 프로이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분석, 19세기에서 아마 20세기 사이일 겁니다. 프로이드에 의해서 그가 지은 뭐 정신 분석 입문인가요? 그리고 그 정신 분석 입문 또는 이제 프로이드 그 양반 얘기에서 유명한 게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인가요? 그래서 왜 과거 이제 오이디푸스라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의 얘기 나중에는 뭐 자기 두 눈은 뽑고 뭐 이렇게 장님으로 나타났다는 뭐 그런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는 그런 해석이 상당히 좀 쇼킹했죠. 야, 뭐 이런 나한테도 그런 게 있나? 뭐 이런 의문을 갖고 좀 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굉장히 좀 많이 다릅니다. 생각이. 그리고 이제 데니얼 덴, 다니엘 데닛이라는 예전 영상에서 제가 아마 세계 4대 무신론자라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도킨스하고 뭐 히친스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반하고요. 또 한 사람이 사람들 왜 이상한 것을 믿는가? 그 저자. 지금 갑자기 생각이 좀 안 나네요, 그죠? 하여튼 데니얼 데닛이 있는데 지금 이제 생전에 있는 분이죠. 연세는 꽤 되실 거 여기 있네요. 제가 전에 여기 한 5년 되나요? 그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뭐 5년 전부터인가요? 하여튼 그때부터 되게 어떤 뭐 의식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호기심이 너무나 이제 궁금해서 이런 책 저런 책 이제 많이 좀 사보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한번 사봤는데 이 양반이 주장한 의식의 수수께끼를 풀었다고 하는 그 제목을 보고 정말 풀었나? 정말 어렵고 신비로운 걸 하면서 이렇게 한 두어 번 읽어본 것 같은데 확실히 푸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만 어떤 의미 있는 아이디어는 제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데닛이 주장한 게 뭐냐면 다중 원고 모형이에요. 이거를 뭐 굳이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좋은 예를 한번 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보자면요.
그 신문사, 예를 들면 뭐 신문사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편집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편집국에는 그 많은 기자들이 취재한 그 뉴스가, 새로운 소식들이요. 뉴스가 편집국으로 이제 모이죠. 그죠? 그러면 이 편집국에서는 그 중에서 신문 지면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 중에서 중요한 거 우선적으로 또 새롭고 어떤 뭐 긴급하거나 뭐 이런 위주로 그런 어떤 지면에 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범위에 드는 그런 뉴스를 선정을 하겠죠. 뭐 얘는 여기 신문에 실어야 돼. 얘는 얘도 싫고 얘는 뭐 별로 중요치 않으니까 빼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 신문에 실리는 뉴스보다는 그 실리지 않는 그런 뉴스가 아마도 훨씬 많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주장, 다중홍보 모형을 신문사의 편집국에 빗대서 얘기하자면 우리 뇌가 이렇게 있으면 많은 정보가 들어오죠. 주로 이제 시각 정보가 이제 보통 90% 이상인데요. 어쨌거나요. 뭐 시각 정보가 있고요. 뭐 청각 정보가 있고요. 뭐 촉각도 있고요. 뭐 미각도 있고요. 뭐 촉각도 있고요. 그죠? 수많은 정보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생각 말고 다른 두 개의 생각을 동시에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죠. 그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을 읽는 것과 동시에 이 책 내용을 이해함과 동시에 그 TV 뉴스에서 들려오는 그 뉴스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책을 읽을 때 자신이 관심이 있는 뉴스가 뭔가 딱 들리면 귀가 쫑긋하면서 이 내용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책은 보고 있죠. 그러니까 정보는 들어오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편집국에서 이 뉴스가 중요하니까 신문에 올리고 이 뉴스는 중요하니까 신문을 빼고 또는 그 다음날에 이게 또 반대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조간신문이면 하루에 아침마다 그게 반복이 되지만 이 뇌 안에서는 수많은 정보가 들어올 때 그러니까 수많은 정보가 이 머릿속에서 그 처리를 하고 있겠죠. 그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은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곳에는 우리 머릿속에서 뇌가 작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머릿속에서 떠도는 수많은 정보들은 계속 떠올려지진 않지만 수많은 원고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순간순간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 그 헤게모니를 쥐게 되는 그 원고는 A가 될 수 있고요. 잠시 후에 이게 폐기되면서 이쪽에 있는 B가 될 수 있고요. 그렇다는 거죠. 이 사람 주장은 그런 겁니다. 다니엘 데니스의 주장은 우리 머릿속에서 잠에서 깨어나면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면서 다 시시각각으로 해서 머리가 작동을 하지만 오로지 우리가 하나를 그 어떤 주된 의식이 하나가 떠오르면 거기에 떠올리고 또 다른 주의를 끄는 정보가 들어오면 얘가 떠올리는 대신에 다른 주의가 떠오른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실례가 그 농구 시합을 할 때요.
농구 선수들이 이제 농구 시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농구 시합을 지켜보는 사람들한테 한 10명 정도한테 그 각 시합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뭐 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뭐 이렇게 공을 계속 주고 받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를 들면 한 5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패스하는 이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이 저 사람 뭐 이렇게 패스할 거 아닙니까? 그 패스하는 게 몇 개가 되는지를 개수를 세라 뭐 이런 식의 또는 이제 다른 그 주문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의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한 5분 정도 휘슬이 울리고 휘슬이 다시 울릴 때까지 그 사이 동안에 이 선수들이 몇 번이나 패스를 하는지 개수를 한번 세봐라. 아니면 뭐 또 혹은 뭐 A라는 뭐 1번 선수가 2번한테 그 다음에 2번에서 3번 할 때 그러니까 몇 번에서 몇 번으로 전달되고 몇 번에서 몇 번으로 전달되는지를 계속 체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는 동안에 그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은 이제 겉으로는 이제 고릴라가 되는 거죠. 유니폼을 입은 이제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을 투입을 시킵니다. 이 경기장에. 그리고 슬쩍 이렇게 경기 막 하고 있을 때 이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을 쓱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 이제 다 실험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몇 번 패스했냐? 혹은 뭐 자기 적은 걸 제출해라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여기에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지나간 거를 본 사람 있냐? 근데 예를 들면 뭐 한 10명을 실험 대상자로 했을 때 그 고릴라를 봤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눈에 고릴라가 지나가는 건 분명 우리 망막 속에 맺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시각 정보는 분명히 뇌로 전달이 됐겠죠. 다만 우리 의식 속에서는 떠올리지 않죠. 그러니까 데니얼 데닛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정보는 들어왔지만 우리가 어떤 지시받은 게 있기 때문에 주된 관점은 몇 번 패스하는지를 세는 데 정신이 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정보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 뇌에서는 활동하겠지만 그게 의식으로서 떠오르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러 뇌 속에서 여러 원고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떠오르는 원고는 한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이상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책을 보면서 책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뉴스의 그 내용까지 파악하는 동시에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딥 러닝 설명할 때 다중 체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신경세포들이 켜켜이 쌓여 있고요. 그리고 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층 정도에 쌓여 있다고 하는데 사람은 아마 11층인가 아마 12층 쌓여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확실치는 않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뭔가 여러 다양한 수많은 어떤 처리하는 그 내용이 있겠죠. 뭐 A라는 사건, B라는 정보, 뭐 C라는 사건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거는 하나인 거죠. 그 순간에.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났을 때는 다른 사건 또는 다른 정보가 떠오르거나 또는 아까는 그 정보가 계속 이어지거나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을 잘 때 우리가 왜 꼭 잠을 자야만 하는지 추정을 한번 해보면요. 이제 컴퓨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컴퓨터에 그 주 기억 장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그 램이라고 있죠, 그죠? 저기 이게 이제 그 중앙 처리 장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주 기억 장치죠. 말하자면 이게 그 어떤 작업을 하는 작업 테이블이죠. 혹은 어떤 공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죠? 그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때 그 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무슨 재료를 가지고 뭔가 만들어낸다든지, 어떤 그 어떤 조각품을 만든다든지, 어떤 공작품을 만든다든지, 하여튼 어떤 그 테이블인 거죠. 그러면 그 뭔가 이것저것 막 만들다 보면, 예를 들면 이거 공장이라고 얘기할 때, 뭔가를 이제 뭐 TV를 만드는데 뭘 만들다 보면 생산되는 TV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부속 같은 경우는 옆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TV는 그 완성품이 되어서 나오지만 아직은 미완성인 그런 것도 있고요. 막 너절보내지죠. 그러니까 어떤 다중원고 그 시스템에서는 이런저런 의식에 떠오른 그런 것도 뇌 작용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작동이 되지만 그 떠올리지 않는 것도 무수히 이제 이런 데서 막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휴대폰이라든지 특히 휴대폰 같은 경우에 오래 사용하면 휴대폰도 마찬가지로 오래 사용하면 뭔가 앱을 한번 돌리면 그 앱을 끈다고 해도 이 램 말하자면 컴퓨터를 치면 램 안에는 랩이 한번 올라갔다가 램을 지웠을 때 깨끗이 지워지는 건 아니죠. 흔적이 남죠, 여기에. 그러면서 이 메모리를 점차 차지하죠. 그래서 휴대폰 같은 경우 껐다 키는 그런 작동을 아주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속도가 이제 점차 느려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유는 이것 때문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자꾸 과거 작업했던 그런 잔여물들이 계속 쌓이니까 메모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에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뭔가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남겨진 흔적들이 이제 그 너저분하게 널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뇌도 마찬가지로 계속 하루 중에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잔뜩 이런 부산물들이 여기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뇌에 그 정기적인 어떤 그 흥분이나 그런 상태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점점 하다 보면은 가용될 수 있는 그 용량은 점점 줄어들고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그때 잠을 자게 되면 이 쌓여있던 그 메모리에 쌓여있던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작동하기 위해서 남겨져 있는 흔적들 혹은 여러 정보들 중에서 정보를 처리하느라고 남아져 있던 여러 가지 그런 흔적들을 정리하는 거죠. 깨끗이 이제 리셋 시키는 거죠. 그때 이런 것을 리셋 또는 뭐 이렇게 정리 시키는 와중에 그 정보가 들어왔지만 우리 그 의식 속에서는 떠올리지 않았던 숨겨졌던 수많은 데닛이 얘기했던 그 원고들이 꿈이라는 형태로 우리 잠을 자는 사이에 잠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전혀 연관이 안 되는 허무맹랑한 그런 것들이 잠깐 떠오르고 이제 지워지는 거죠. 지워지는 과정인 거죠.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떠오르고 저게 떠오르고 막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연관성도 없고요. 자고 나면 거의 기억이 나지 않죠. 그런 과정인데 여기에 무슨 예지몽이나
또는 뭐 해몽 이런 게 들어설 자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개꿈인 거죠. 그러니까 리셋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 그런 거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과정 속에서 불쑥불쑥 의식에서 비록 잠에 빠져들었지만 거기서 떠오르는 뇌 안에서 떠오르는 게 잠속에서 이게 구현이 된 거죠. 그리고 잠에서 깼을 때 잠깐 그 기억이 났다가 얼마 안 가서 그냥 바로 이제 사라지죠. 다 지워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꿈은 개꿈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